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연예인 1호 출신 상담 코칭 심리학과 교수로 활동하면서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 권영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상담 전문 코칭 전문가로서 기업을 찾아다니고 또 어려운 또 감정 노동자를 찾아내서 힐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치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보니까 표정은 밝으신 것 같은데 근데 속에 조금씩은 행복을 원하시죠? 네. 왜냐면 사실은 불행을 원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또 회복을 원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행복과 치유, 회복을 이야기할 한 분을 또 소개합니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하다가요. 이러면 어떨까요?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닦아줄 천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우리 매력적인 목소리 인기 가수 소유 씨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만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래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드리기 위한 거. 오늘 이왕 나오셨으니까 좀 노래도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노래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치유 그리고 회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프로그램 타이틀이요. 마음 해피 앤드 유입니다. 이 마음 해피 앤드 유는요. 안전보건공단의 대국민 캠페인 캐치프레이즈로요. 우리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의미인데요. 소유 씨 혹시 감정 노동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는데 사실 정확한 정의를 모르다 보니까 네. 저도 좀 검색을 해봤는데 뭔가 이제 회사나 그런 조직에서 자신이 그러니까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로 네. 인해서 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연기해야 되는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라는 게요. 내 감정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친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화가 나도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일단 웃는 얼굴이어야 되는데 그럼 혹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직업도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하는데 소유 씨는 혹시 내 직업도 감정 노동자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 정의에 따랐을 때는 저희도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고 네. 가수다 보니까 뭐 아파도 뭐 웃어야 되고 좀 뭐 기분이 안 좋아도 이렇게 항상 좋은 모습, 웃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듣고 보니까 뭐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의 일종의 감정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도 감정 노동자 맞으시죠? 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근데 통계에 따르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노동자 3명 중 1명, 약 우리나라에 700만 명 정도가 감정 노동자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네. 이 직업군도 매우 다양하고요. 이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애환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730개 직업별 종사자 중에 무려 25,550분을 대상으로요. 이 감정 노동 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 한번 함께 보시죠. 네. 1위가 전화통신 판매원이고 2위가 호텔 관리자, 그리고 또 네일 아티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중독 치료사. 손님이 아니라 고객이 아니라 당사자라는 마음으로 조금의 배려를 해주고 또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요 별의별 성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은 우리 감정 노동을 갖고 일하시는 분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요 감정 노동의 고충을 받는 많은 분들이요 정말 이 감정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또 서로 치유하는 시간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유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 소개를 또 섭외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느낌이 어땠었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 다 모든 일이 다 힘들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더 뭔가 힐링이라든지 치유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노래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힐링이 되거나 좀
치유가 하는 마음으로서 좀 가사도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곡들을 듣고 사실 가장 좋은 게 뭐 노래 너무 좋아요. 뭐 어떨 땐 막 내 얘기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뭐 예뻐졌어요. 이런 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지만 네네네네. 가장 좋은 건 뭐 제가 정말 힘들 때 이 노래를 듣고 뭐 울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풀렸어요라든지 되게 혼자 있을 때 이 노래 듣고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네. 네네네. 그럼 소유 씨도 그거 자체가 회복이 되고 네, 힐링이 저는 되는 그게 거네요. 힐링이에요. 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 감정 노동자분들도 아우 수고하시네요. 대단하세요. 아우 없었으면 이런 거 굉장히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 사실 이 간단한 건데 그래서요 저희가 이 감정 노동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감정 노동자분들 모시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공감입니다. 왜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건을 봅니다. 사실은 또 공론화가 돼서 이제는 자꾸 개선되는 이제 그런 첫 시작이 보이는 거고 저희도 오늘 그래서 공감이란 첫 번째 주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하나를 소개할까 하는데 소유 씨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갑질하는 사람으로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 갑질을 네, 자신 있으세요? 아유 그래도 최대한 보시는 네. 분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네. 화가 나실 수 있게끔 열심히 네. 갑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면요. 이거는 소유 씨의 개인 성향이 아니라 저희한테 들어온 실제 있었던 사연을 제가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또 소유 씨가 한번 도와주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 호텔 지배인으로 20년 넘게 근무 중인 김아무개입니다. 뭐 경력만 봐도 아시겠지만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요. 호텔리어로 평생을 살겠다고 다짐할 정도로 이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직장을 관둬야 하나 별별 생각을 솔직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손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손님은요 1층 호텔 정문 앞 임시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결국 그 차로 호텔 입구가 혼잡해져 갔고요. 호텔을 찾는 다른 손님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뭐 지배인이 제가 나가서 손님에게 전화를 해 이동 주차를 부탁했습니다. 손님 아니 지금 내가 이 호텔에서 중요한 일을 보는 중인데 금방 나가니까 기다리세요. 아니 그 손님은 제가 말도 하기에 앞서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수십 분을 지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손님은 안 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오시는 겁니다. 아까 나한테 전화한 사람 누구야? 어느 미친 삐삐가 전화질이야. 당신 때문에 얼마짜리 계약 날렸는지 알아? 이런 정말? 진짜? 이렇게 해서 계속된 욕은요 무려 15분간 진행이 됐고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돌아오는 거는 참기 힘든 정말 온갖 욕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오늘 행사도 있어서 차량이 좀 원활하게 이동이 안 돼갖고요. 호텔에서 행사를 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고 잠시 주차한댔잖아. 말귀 못 알아쳐먹니? 아니 손님 화나신 건 알겠는데 저도 좀 나이가 있고 욕설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좀 안 돼요? 뭐? 이런 욕 좀 처먹어도 돼. 어디 손님 말아먹고. 야, 아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며 막 흥분하더니요. 심지어는 제 뺨을 후려치시더라고요. 아니 뺨 맞은 후 상황이 종료됐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후로도 욕설은 더 심해졌고요. 호텔을 이용하는 많은 손님들이 경찰을 부르면서 상황은 겨우겨우 끝났는데요. 뺨을 맞아 아픈 게 그것보다 더 상처난 건요 바로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 쉽게 아물지를 않습니다. 손님 앞에 이제는 웃으면서 설 자신이 없습니다. 야, 제가 나쁜 역할을 하면서도 네, 정말 얼굴이 너무 제가 하면서도 제가 민망하고 하면서 또 제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서도 네. 화가 나고 저라면 웃으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좀 연기를 하시는 편인데 이거는 좀 제대로 못 하시겠죠. 쟤도 괜찮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들 흔히 뭐 저도 못 참을 때
야, 정말 돈 벌기 힘들구나. 세상에 공짜 없구나. 근데 또 내가 이직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개그맨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띄거든요. 근데 참 내 욕을 하는 건 그렇게 다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가끔 가면서 아유, 네, 안녕하세요. 십장생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이제 상담심리학 교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욕을 할 때는 분명히 그분들이 또 어디에서 뭔가를 하나 당하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힘드셔서 그런 거죠. 저한테 대신 그렇게 하는 거죠. 라고 하면 그분도 조금 민망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좀 잘 대처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 자리를 싹 피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제가 만약에 그냥 멀리 있었을 때 들은 거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그냥 피하는 게, 차라리 안 들으면 기분이 좀 덜 나쁘니까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하거나 그냥 그러는 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근데 자꾸 웃다 보니까 속은 상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 웃는 얼굴에도 침 뱉으시던데. 많이 뱉으시더라고요. 사실은 네, 요즘에 네. 또 그 정도로 심해졌다는 얘기가 네,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요. 여기 계신 분들도 솔직히 감정 노동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고요. 또 현재도 감정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험담을 모아봤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함께 보면서 그 해답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고객님.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준에 따라 부분에 달라서. 대해서 정확히 한번 상담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 그럼 이 번호로 제가 바로 확인해가지고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보내세요. 네. 얼굴 없는 감정 노동자 텔레마케터. 걱정, 진심. 우리의 목소리엔 표정이 있습니다. 2년 정도 전이었을 텐데 한 40, 50대 정도 아버님께서 이제 고객님으로 이제 저 전화를 주셨는데 받자마자 왜 사는 새끼가 왜 전화를 받냐, 여자 바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비 아닌 비라 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용무 도와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통화 끊을 때 그때쯤에 내가 알겠어요라는 이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그래도 내가 이 분은 제가 어떻게 해서 케어를 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마지막에 통화 끊을 때 다른 일 알아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좀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매번 공부를 하고 이제 좀 잘 안내해드려서 좋은 쪽으로 컨설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좀 많이 회의감이 느끼고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예. 이제 저희 회사에 뭐 멤버십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회사적인 부분이라서 더 이상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고객님께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해주냐, 그렇게 해서 내가 왜 통신비를 왜 내가 내야 되냐 그러면 난 안 낼 거다, 못 한다, 나 다른 데 옮길 거다, 지금 처리 안 하면 나 전화 안 끊을 거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케어를 해도 고객님께서는 말씀 듣지 않고 끊어주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계속 욕설만. 여보세요? 이번 달 그 얼마 나왔어요? 네, 48,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지난달보다 데이터 통화료가 18,000원 더 청구되셨네요. 나 데이터 그런 거 쓸 줄 몰라. 고객님 혹시 가족분이나 다른 분들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안 썼다고 하잖아.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저희가 잘못 부과된 것보다는 혹여 고객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면 다른 분께서 아가씨, 말투가 왜 그래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야,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주의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죄송합니다. 여기 2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사은품 주는 거 맞죠? 네. 영수증. 네. 고객님, 영수증 하나가 어제 구매하신 거라서요. 2만 원 부족하시네요. 아유, 그냥 줘요. 어제든 오늘이든 다 여기서 구매한 건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사안 행사가 당일 구매 영수증만 가능합니다. 야, 내가 여기서 구매한 게 얼만데 사은품 하나 못 받아가? 죄송합니다. 저희 규정상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며 고객을 살피는 감정 노동자. 우리의 웃음엔 감사와 배려가 있습니다. 따뜻한 웃음의 보답은 고객의 따뜻한 말 한마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옷 밖으로 왔는데?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고객님 영수증 있으세요? 없지. 아,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교환 환불은 7일 이내라서요. 교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얼마나 오래됐든 한 번도 안 입은 새 거를 왜 교환을 안 해줘? 너 혹시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 죄송합니다, 고객님. 6개월이 지난 상품은 교환해드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든 안 입었잖아. 왜 교환을 안 해줘? 야, 백화점에서 고객 이렇게 대우해도 돼? 죄송합니다, 고객님. 야, 너 죄송하면 내 얼굴 똑똑히 외워. 앞으로 만날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해. 알았어? 야, 정말 화면을 보니까 황당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말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이 상황을 이겨내면서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감정노동자분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27년 동안 방송하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겪었거든요. 왜 얼굴을 보는 걸 대면 상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얼굴이 보이는데도 처음에 뭐 했어? 왜 안 해줘? 와,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또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몇 분 계시죠? 혹시 나는 이런 일까지 겪어봤다, 아니면 나는 하루에 사실은 전화를 몇 통 받는데 이런 게 힘들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먼저 어떤 분, 네, 해주실까요? 네, 마이크 잡으시고요. 아까부터 계속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속 막 가슴 치시고 막 이러시는 거 맞아요, 보니까 가슴 치시고 같은 막 직업을 하시는 것 하셨는데,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요? 예, 저는 이제 저축은행에서 고객들이 이제 민원을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고 네. 발생된 민원을 원활하게 잘 처리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본인이 아닌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이제 자기 아들이 우리한테 채무가 있는데 과도한 금리를 너희가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길래 저희는 본인이 아니면 상담을 일단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금리가 도저히 저희가 이룰 수 없는 금리인데, 그래서 고객님 지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 정확히 확인을 마치고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고객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회사가 잘못을 했고 과도한 사채의 금리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금방 소유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냥 이렇게 막 해대는 고객한테 전화를 끊으면 안 되는 아유, 거죠? 큰일 나죠. 그러면 재차 민원이 들어오죠. 2번, 3번 이상으로 더 들어오죠. 혹시 또 옆에 또 다른 분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화 텔레마케터 쪽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지에서 발생된 사례인데, 네네네. 이제 근무지에서 고객님이 오셔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서 제품에 설명을 하다가 그날은 네. 좀 바빠서 다른 분이 요청하신 건을 잠깐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양해를 구하고 업무 체결을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라는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역성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밑에 말단 직원이다 보니까 네. 죄송하다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양해를 구했지만 그걸로도는 그 고객님이 화가 풀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를 호출하시고 한바탕 일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저는 정말 울고 싶었죠.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제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그 일을 종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우리 좀 응원의 박수 좀 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은 감정 노동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정 노동자거든요. 그때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신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면을 걸었죠. 아,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심호흡을 10번 크게 하고 네. 그날 퇴근해서는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공원 산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감정 컨트롤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초기에는 많이 어려웠지만 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분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지금은 그래도 행복하시죠? 네, 지금은 행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소유 씨 듣고 보니까 나는 얼굴 안 보는 전화에서만 정말 심한 욕설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건 뭐 보는 족족 자기 기분을 다 푸는 감정 배설소네요. 아, 제가 아까 말했죠. 웃는 얼굴에도 침 잘 뱉는다고. 아, 네. 얼굴 네. 보고도 잘하시고 안 보여서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흔히 공감을 어떨 때 쓰냐면요. 남이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걸 공감이라고 하고요. 남이 힘들 때 같이 울어주면서 어깨 두드려준 게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요. 이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우리 사회의 배려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감정노동자보호법 속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신설된 산업안전보호법 제26조의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오늘은 너무 기니까요. 그냥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조치. 이제 폭언하는 고객의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폭언을 듣잖아요. 바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상황에 따라서 폭언에 대한 경고나 녹화, 녹음 중이라고 알린 후 종료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폭언이 이어지는데 마음이 불편해도 쉽게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근데 있죠. 법안이 생긴 만큼 고객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통화를 하시는 분들께서 좀 상담사분을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저렇게 갑질하는 고객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사장 바꿔! 담당자 바꿔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 사업주에게 업무의 중단도 요청할 수 있지만 권한이 또 사업주에게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해요? 눈치 보여가지고 눈치 보이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니까요. 사업주는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더 볼까요? 부당 해고 금지. 네. 부당해고 금지입니다.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요.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어길 시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동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공단에서는요, 이 감정노동관리 10대 수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매뉴얼도 만들고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감정노동자에게 업무 처리 재량권 부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 노동자를 위한 휴식 시설이나 휴식 시간을 주는 것도 좋고 필요하죠. 고객의 부당한 요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많은 감정 노동자분들께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또 한 분도 얘기하셨는데 스트레스 푸는데 또 음악만한 게 좋은 게 없잖아요. 이런 걸 굉장히 좋은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소유 씨의 노래 들으면서 좀 마음을 좀 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제가 근데 소개를 좀 해도 될까요? 곡 네. 소개를. 사실 어떤 곡? 이 곡이 제목이 좋은 사람이라는 곡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제 첫 번째 솔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그러니까 저도 제 주위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아까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맞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뭘까? 약간 여기까지 가면서 이렇게 점점 끝도 없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잠을 못 이룰 때도 많고 잠자다가 뭐 악몽을 꿀 때도 있고 잠자고 일어나도 좀 기분이 어저께 갑자기 생각나서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사실 친구들이 있어도 제가 겪었던 걸 100% 다 공감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다르다 내가 보니까. 힘들어. 제일 힘든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네. 곡이에요. 가사를 들어보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소유 씨 노래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감정 노동자분들
공감하자고요. 자,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르는 식없이 또 하루가 가고 힘들 틈도 없이 또 걷다가 보면 힘든 것도 또 까먹고 다른 사람들과 널 비교해 너 자신을 탓하겠지만 너도 참 소중하다고 곁에 있기만 해도 많이 따뜻하다고 지금의 넌 관심이 없다 해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날엔 조금은 울어도 괜찮아 아무 말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잖아 내가 보는 넌 항상 여전히 좋은 사람 그러니 이제 눈을 감고 편히 잠들어도 돼